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오늘은 파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제가 가칭 파이 USD라고 부를 텐데요. 파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관련 스텔라와의 협업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우리 파이 네트워크 내 몇 가지 오해들, 잘못된 오해들, 가짜 정보들,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석과 이해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요. 이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체크해 보니까 아직도 투자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파이코인 채굴자 분들이나 혹은 한 주라도 파이코인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모두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체크해 놨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이코인 채굴자 분들 중에 혹은 보유자 중에 한 주라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 파이코인 제휴 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 채널 구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30분에게만 지원금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파이코인 단 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가 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투자지원금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옵션도 있고, 승률 98%에 이 암호화폐 투자할 때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해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투자 전략을 담은 안내책자 보내드릴 거고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암호화폐 3법이죠. 그 중에서 특히 지니어스 법안, 천재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대비된 안티 CBDC, 즉 CBDC 금지 법안, 암호화폐 3법의 두 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그 암호화폐에 관련된 두 개의 세계관이 이것을 통해서 대립하고 있는 건데요. 그 CBDC라고 하는 거는 제목 그대로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중앙은행이죠. 미국으로 따지면 페드, 연방준비은행이 될 거고,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CBDC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존에 말하자면은 연방준비은행이 달러를 찍어 왔듯이 앞으로도 디지털 달러 또한 연방준비은행이 찍겠다. 어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그런 주장을 하는 세계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계관을 가진, 즉 민간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에서 볼 때 이 CBDC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제 그 CBDC가 달러를 대신해서 디지털 달러로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럼 이걸로 월급을 받고, 이걸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이걸로 집을 사고, 이걸로 대출을 받고, 이걸로 대출을 갚고, 이렇게 쓰게 되다 보면 이 개인이 CBDC를 쓰고 있는 개인의 모든 소비의 내역들이 서버에다 보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의 모든 소비활동, 생산활동을, 소득활동을 다 국가한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의도가 나쁘지 않더라도 전체주의적인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한번 해킹을 해서 털리면은 끝장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 보안이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기술적 차원에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민간이 발행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하자라고 하는 쪽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두 개의 세계관이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행정부에선 전자가 승리했습니다. 즉 민간인이 발행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인이 발행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혹시나 CBDC로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티 CBDC 법안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전자의 세계관, 전자가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분들이 1달러를 저한테 내고 저로부터 1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내에서 이걸 이제 사용하게 되겠죠. 그럴 때 제가 발행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받은 그 1달러를 가지고 1달러 어치의 미 채권을 사는 겁니다. 사서 제가 발행사인데 제 회사에 적립하는 거예요. 대신 적립만 할 뿐 이걸 운용하거나 파생 상품으로 만들면 안 돼요. 전당포처럼 미 채권을 사서 적립만 합니다. 대신 이자는 제가 받아요. 여러분들이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은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되는 달러이고요. 또 블록체인 안에 달러 예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저에게 와서 나 1달러 실물을 달라라고 하면 저희는
이 채권을 팔아서 1달러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대신 이자는 안 드리고요. 따라서 이거는 이자를 주지 않는 무이자 달러 예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되는. 근데 이 부분이 미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한테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도 중요한 세계 전략, 패권 전략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는 뭐 그것의 현실 가능성은 둘째 치고 무역 수지 적자를 극복을 하고 경상 수지 적자를 최소화하는 것을 위해서 약달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올바른 적절한 정책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두 번째로 하고요. 근데 약달러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달러 패권은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약달러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감을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제가 봐도 맞고요. 그래서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가 돼서 미국 채권을 사줄 것이기 때문에 이 부채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자화자찬하듯이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하는 게 정말 천재적이라는 거예요. 약달러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천재적인 방안을 발견했다라는 의미에서 지니어스 액트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했던 겁니다. 벌써 그 시장이 2024년 기준으로 약 2,700억 달러에 해당될 만큼 그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 우리가 외국과의 거래 중에 10%를 이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된 이후에 전 세계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실질적인 사용량이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안에 10배로 뛸 거다. 그러니까 한 2조 5천억 달러, 2조 7천억 달러 정도가 될 거고 실제 유통량은 계산 불가능하다. 그런데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유통량의 약 25에서 30%에 달할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제 한 3년, 5년 내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된다. 즉 이것은 단일 달러 패권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랬을 때 우리 파이코인은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견주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현황은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에 파이코어 팀과 스텔라 블록체인, 파이코인이 사용하고 있는 블록체인의 기반이 스텔라 블록체인이죠. 그랬을 때 이 스텔라와의 협업을 통해서 파이코어 팀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유의미한 움직임이 노출됐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그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몇 개의 노드와 슈퍼 노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테스팅했는데 버그가 없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마트 계약 코드가 일부 발견됐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코인게이프라고 하는 그 매체에서는 만약에 이런 가칭 파이 USD, 즉 파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개발이 성사가 되고 승인이 된다면 파이 코인의 가격은 40%까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여기 나와 있죠.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은 코인게이프라는 매체가 나름대로 명성이 있는 곳인데 이런 근거 없는 얘기를 왜 하지? 마케팅 성격이 강한 그런 기사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하지만 상승할 거라고 하는 거는 조금 거품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런 작업들 테스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리플 있죠. XRP. XRP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RLUSD예요. 이게 이제 작년 하반기에 말에 승인이 됐었죠. 뉴욕 남부법원에서 승인이 됐었는데, 그랬을 때 XRP가 이것 때문에 떴나요? 안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한 암호화폐에게 그 암호화폐의 메인넷 블록체인을 공유하면서 운용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등장한 장기적인 소재지 당장 반짝할 소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파이코인의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생존과 상승을 위해선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생성과 확대는 매우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 다음에는 별 말이 없어요. 3월 말에 이런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는 구체적으로 스텔라 블록체인과 파이코어 팀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개발과 관련돼서 어떤 정도 지점에 와 있고 어떤 부분들로 나아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그 이후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특히 파이 USD라고 제가 이제 같이 했는데, 파이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들이 요즘 시장에서, 인터넷 지상에서, 혹은 일부 매체에서, 혹은 일부 유튜버들 사이에서
좀 설왕설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파이코인의 미래에 별로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제가 크게는 두 가지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파이코인 한 주라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 파이코인 제휴 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지원금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 채널 구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30분에게만 지원금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파이코인 단 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투자지원금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옵션도 있고 수익률 98%의 이 암호화폐 투자할 때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해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투자 전략을 담은 안내책자 보내드릴 거고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께 또 한 번의 기회가 왔고 사실 저도 이미 지원금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초기에 받았고 앞으로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이 임자고요. 잠깐 영상 내리고 이 지원금 참여 꼭 해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30분에게만 지원금 이벤트 진행하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투자지원금 100만 원까지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주 큰 오류는 파이코인은 실거래 소매형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실제 소비의 사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9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다른 우리 파이코인만의 어떤 캐릭터다, 이 프로젝트의 성격이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고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마케팅 차원에서는 커뮤니티 내에서 충분히 한 수 접어서 들을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파이코인이 오픈 메인넷에서 OKX 같은데 상장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 진입을 했어요. 좀 더 냉정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초기 파이오니어 분들이 블록체인이 뭔지에 대해서 약간 좀 오해하고 있었어요. 물론 파이코인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실사용이 확대된다는 거는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2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제는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메인넷과 암호화폐의 관계가 뭔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스텔라 기반의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 파이코인의 블록체인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블록체인의 가스비, 이게 사실 수수료죠. 가스비와 거버넌스 비용이 들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의 오픈 메인넷이 있어요. 그리고 이 메인넷은 블록체인이에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 운용이 되는 데 있어서 이 운용하는 데 필요한 가스비나 거버넌스 비용을 뭐로 냅니까? 그거를 파이코인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를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하려고 암호화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좀 더 마케팅적인 차원에서의 확대된 의미에서의 그런 거고요. 코어 핵심적인 개념은 이 메인넷에서 채굴되고 발굴된 제작된 이 암호화폐는 1차적인 목적이 자신이 태어난, 탄생한 이 블록체인의 운영을 위한 가스비나 거버넌스 비용을 내는 암호화폐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코인이 앞으로 발전한다는 거, 가격이 올라간다, 사용이 확대가 된다, 이런 거는 뭔 의미냐면 1차적으로 이 블록체인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기제들이 많아지면서 가스비나 거버넌스 비용이 점점점 증가해요. 이랬을 때 파이코인의 사용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실사용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블록체인 내에서의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스테이킹이 있고 파밍이 있고 리커더티 풀이라 해서 유동성 풀 등등등 해서 탈중앙화 금융 활동이 많단 말이죠. 이랬을 때 뭘로 이거를 합니까? 파이코인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암호화폐가 아니라 일반 시중 화폐인 것처럼 블록체인 외부에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핵심은 블록체인 내에서의 암호화폐의 사용성이 확대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바깥에서 아무리 화폐로 쓴다는데 그건 그냥 마일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건 암호화폐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마일리지입니다. 마일리지. 파이 마일리지. 파이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블록체인 내에서 탈중앙화 금융에서 사용성이 빈약하면 암호화폐라서 성공 못해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제 오픈 메인넷 상태가 됐고 KX를 비롯한 물론 아직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등은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미 시장에 상장이 돼서 경쟁 중인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내에서도 커뮤니티 바깥에서도 우리 파이코인에 대한 대화들을 조직해 나가고 재편해 나갈 때 이렇게 정확한 개념에 의거해서 토론들을 하고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원래 옛날 방식 우리 커뮤니티 파이오니어들끼리 얘기하던 얘기를 하면 바깥에서는 웃어요. 뭐야 블록체인이 뭔지도 모르네. 암호화폐랑 마일리지랑 차이가 뭔지도 모르네. 이렇게 돼버리면서 오히려 파이코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한 관점을 잡으시면서 향후에 온라인 내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대화나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분들을 조직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은 특히 요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의 시대의 화두가 됐죠. 미국 쪽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워낙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고 난리가 아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두 번째 아주 큰 오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파이코인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되고 그리고 파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파이코인이다라고 하는 오해. 그러니까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개발된다라고 하는 게 파이코인이 파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새롭게 만드는 파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파이코인이라는 이라는 오해를 실제로 가지고 계시는 컨텐츠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의적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데 고의적이라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악의적인 거예요. 그리고 고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파이코인이나 파이코인 커뮤니티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안 좋은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유튜브에서는 요즘 이런 식의 관점으로 찍어대는 영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막 조회수가 수천회, 막 만회도 넘어가고 이래요. 파이코인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래요. 그렇게 될 거래요. 이게 되게 다수입니다. 소수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지금은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러는데 나중에 알게 돼봐야 다 사기였네 이렇게 되는 거는 신뢰가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 특히 요즘 많이 오해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 영상들의 댓글들이나 이런 걸 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한테도 이렇게 다이렉트로 질의 주시는 거 보면 이 부분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긴 하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블록체인이 있다고 전제해 보세요. 이거는 스텔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우리 파이코인의 블록체인이죠. 이거를 SCP라고 해요. 블록체인, 스텔라 블록체인. 예, 동의에 근거한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스텔라와 협의하고 개발 중이에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자, 근데 만약에 이 스텔라 기반의 블록체인에서 우리 파이코어 팀과 스텔라가 협의하고 연구 개발하고 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승인이 됐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스텔라 블록체인 기반으로 우리의 파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자, 앞으로 파이 USD라고 할게요. 파이 USD. 파이 USD가 운영되겠죠. 이 파이 USD는 일반 달러처럼 일반 화폐처럼 사용될 거예요. 폰을 통해서 폰-투-폰이죠. P2P. 그 다음에 패드에서 컴퓨터에서 노트북에서 막 사용될 거예요. 대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때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파이 USD가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필요한 블록체인 가스비 거버넌스 비용을 뭐가 냅니까? 파이 USD가 못 내요. 파이 USD 즉 파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것이 운영되는 블록체인의 가스비나 거버넌스 비용을 못 냅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이 그래요. 이거는 뭐로만 내느냐? 파이코인으로 내는 거예요. 왜? 파이코인이 이 스텔라 기반의 블록체인에서 채굴되고 그렇게 돼 있는 코드도 그렇게 돼 있는 암호화폐인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인 거예요. 이거는 파이 USD 새롭게 만들어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블록체인 가스비나 관련된 거버넌스 비용을 낼 수가 없어요. 내고 싶어도 내려면 이거를 디파이 나중에 말씀드리면 디파이 쪽으로 가서 파이코인으로 바꿔야 돼요. 전환시킨 다음에 그걸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파이 USD로는 내질 못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파이코인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되고 이 파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곧 파이코인이다라고 하는 식의 그 오해, 잘못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은 독립적이고 다른 거예요. 역할도 다르고 쓰임새도 달라요. 그래서 파이 USD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패드나 노트북, PC들을 통해서 달러처럼 사용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사용 화폐가 바로 파이 USD가 될 거예요. 파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블록체인 위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가스비나 거버넌스 비용, 그 다음에 디파이에서의 금융활동 때는 뭐로 사용된다? 파이코인으로 진행된다. 즉 뭡니까? 오픈 메인넷에서 채굴된 파이콘으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이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즉 파이 USD가 만약에 개발돼서 승인돼서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전에 첫 번째 오해 때 말씀드렸잖아요. 파이 코인이 온오프라인에서 사용이 확대되는 건 물론 되면 좋지만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더욱더 그런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이제 앞으로? 파이 USD가 하는 거예요. 파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하는 겁니다. 그럼 파이 코인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블록체인의 가스비 거버넌스 비용을 내는 데 사용되고, 디파이에서의 여러 가지 스테이킹이나 파밍이나 리코더 디플, 유동성 풀에서의 금융 활동을 할 때 파이 코인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내가 파이 코인이 좀 부족해서 파이 USD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디파이 쪽에 가서 파이 코인으로 전환한 다음에 전환된 파이 코인으로 디파이 금융 활동을 하거나 거버넌스 비용 가스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지만 따라서 파이 코인은 파이 USD, 즉 파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절대 될 수 없고, 파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또한 절대 파이 코인이 될 수 없다.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건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파이 네트워크가, 파이 커뮤니티가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게 되면 신뢰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뭐야,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안 돼 있네. 그러면서 무슨 파이 코인을 선전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식의 댓글들 날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파이오니님들, 물론 이거를 이미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요즘 들어서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 바로 잡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은 메인넷 암호화폐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설사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파이 USD, 파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완성된다 해도 그것만으로 당장 파이 코인의 가격 상승 요인이 안 돼요. 이런 생각은 너무 나이브한 거예요. 너무 유치한 거예요. 왜? 어떤 경우도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동일한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와 다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된다고 해서 그 같은 블록체인을 공유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단기적으로 가격이 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중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예가 작년 말에 리플이 RLUSD 승인받아서 사용됐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유럽에서 인기 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 그 RLUSD가 XRP의 가격 상승의 요인이 1%도 안 됐어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게 의미가 되는 거죠. 의미가 있죠. 왜? 자, 보십시오. 우리 파이 USD로 오면 파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파이 USD가 시장 점유율이 좋아지고 사용이 확대된다면 어때요? 그 파이 USD가 운용되는 블록체인에서 가스비나 거버넌스 비용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뭐로 내야 돼요? 파이코인을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파이코인의 사용이 확대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막 돌아다니다 보면 디파이에서 탈중앙화 금융으로 사용하게 되는 빈도와 양이 확대돼요. 확대되면 어때요? 그거를 다 그 활동을 뭐로 합니까? 파이코인으로 하는 거예요. 파이코인의 실사용률이 확대되는 거죠. 이러면서 파이코인의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져도. 자, 이렇듯 파이코인과 파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일명 가칭 파이 USD 같은 파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같은 블록체인에서 운용되지만 전혀 서로 다른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가격 상승의 요인이 안 돼요. 서로 독립적인 존재이고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 단 공통점은 같은 블록체인 위에서 운용된다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파이 USD는 실사용, 온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실사용 화폐가 될 거고요. 파이 코인은 파이 블록체인 메인넷의 암호화폐로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용도도 의미도 구조도 완전히 다르다. 자, 이렇게 크게는 요즘 많이 온라인에서 유튜브 같은 데서 횡행하고 있는 두 가지 큰 오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파이코인 시스템, 파이코인 블록체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이걸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 또 가능한 통로에서의 올바른 내용을 가진 마케팅 활동이 되어서 우리 파이코인에 대한 시장에서의 신뢰나 주도력이 더 상승하길 바랍니다. 저희 파이코인 제휴 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지원금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30분에게만 지원금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투자지원금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옵션도 있고, 승률 98%의 이
암호화폐 투자할 때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해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투자 전략을 담은 안내책자 보내드릴 거고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사실 저도 이미 지원금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초기에 받았고 말씀드린 대로 30분에게만 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투자지원금 100만 원까지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